친구들 안녕하세요. 동화나라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동화 시작합니다. 냄새 잘 맡는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철이와 돌이라는 두 친구가 살았어요. 철이는 마을의 큰 부잣집 아들이었고 돌이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지만 서로 둘도 없는 친구였죠. 철이는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이 생길 때마다 항상 돌이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돌이야, 이거 먹어. 응, 고마워. 잘 먹을게. 그러던 어느 날 돌이에게 큰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돌이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슬퍼하는 돌이를 보며 철이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돌이는 혼자 어떻게 살지? 철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를 돕고 싶었어요. 옳지, 그러면 되겠다. 철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철이는 부엌으로 몰래 들어가서 아버지의 은수저를 꺼내서 장작 더미 속에 은수저를 숨겨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철이네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우리 집안에 귀한 은수저가 없어졌으니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그때 철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은수저를 찾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제 친구 돌이는 냄새로 물건을 찾는 신통한 재주가 있어요. 돌이라면 금방 찾아낼 거예요. 철이는 돌이네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돌이야, 우리 집에 가서 냄새 맡는 신용을 하면서 은수저를 찾으면 돼. 그럼 우리 부모님이 틀림없이 너에게 큰 상을 주실 거야. 은수저는 장작 더미에 숨겨놨어. 돌이는 철이가 일부러 자신을 도우려고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았죠. 돌이는 철이네 집에 가서 철이가 알려준 대로 여기저기 킁킁 코를 벌렁거리며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람이 개도 아니고 어떻게 냄새로 물건을 찾아? 하인들은 돌이의 모습을 보고 수군댔어요. 돌이는 부엌으로 가면서 더 심하게 코를 킁킁거렸어요. 그리고는 장작더미 쪽에 얼굴을 들이댔답니다. 찾았어요. 은수저가 여기 있어요. 돌이가 장작더미 속에 있던 은수저를 들어 보였어요. 맞아요, 영감. 당신 은수저가 맞네요. 철이 어머니가 은수저를 보더니 소리쳤어요. 정말 신통한 재주구나. 철이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돌이의 딱한 사정을 부모님께 이야기했어요. 철이 부모님은 돌이가 철이네 집에서 지내도록 해주었지요. 그런데 그 무렵 나라의 임금님에게 큰 걱정이 있었답니다. 임금님만 사용할 수 있는 도장인 옥새를 잃어버렸거든요. 이 일을 어쩐단 말이오. 궁궐을 다시 한 번 더 샅샅이 찾아보시오. 전하, 남쪽 나라에 돌이라는 아이가 냄새로 물건을 찾는다 합니다. 뭐라, 당장 그 아이를 데려오도록 하시오. 귀가 번쩍 뜨인 임금님이 신하에게 명령했지요. 며칠 뒤 돌이는 임금님 앞에 불려나가게 되었어요. 네가 냄새로 물건을 찾는 아이로구나. 옥새를 찾아내면 큰 상을 내릴 것이지만 만약 찾지 못하면 벌을 내릴 것이다. 알겠느냐? 돌이는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당장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어휴, 옥새를 어떻게 찾는단 말이야? 은수저야 철이가 숨겨놓은 걸 찾은 거지만. 궁궐에서는 철이네 집에서도 못 본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 매일같이 나왔지만 도리는 조금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벌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한숨만 나왔지요. 도리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어쩌면 좋아요. 어휴. 때마침 바람에 문이 흔들려 문풍지가 부르르 떨렸죠. 도리는 그 모습이 꼭 떨고 있는 지금 자신 같았어요. 문풍지야, 너는 왜 떨고 있니? 도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 이름까지 알고 계신 것을 보면 옥새를 연못에 빠뜨린 것도 아시겠군요. 도리가 얼른 밖으로 나가보니 한 사내가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내의 이름이 바로 문풍지였던 거예요. 문풍지는 옥새를 훔쳐 달아나다 실수로 연못에 옥새를 빠뜨렸던 거랍니다. 도리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네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으니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다. 문풍지는 고맙다며 몇 번이나 도리에게 절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 도리는 연못 주변에 서서 한참을 킁킁거리더니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임금님, 옥새는 연못 안에 있사옵니다. 도리의 말에 임금님은 얼른 연못 물을 퍼내게 했어요. 그러자 도리의 말대로 정말 옥새가 나타났지요. 오호, 잃어버린 옥새가 틀림없구나. 도리는 임금님에게 큰 상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그 사이 철이의 얼굴은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어요. 도리가 걱정되어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요. 철이는 살아 돌아온 도리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도리야, 살아왔구나. 나 때문에 고생했지. 아니야, 하늘이 도와서 옥새도 찾고 큰 상도 받았어. 아, 잘됐다. 그런데 이제는 코를 다쳐서 냄새는 못 맡는다고 하자. 또 고생하지 않게. 야, 그게 좋겠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자. 도리는 정말 이젠 냄새를 못 맡는다고 소문을 내서 다시는 아무도 물건을 찾아달라고 도리를 찾지 않았어요. 그 후로 도리와 철이는 평생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돼지코 남편, 소입 부인. 옛날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 남편은 코가 너무 낮아 돼지코처럼 보였고요. 부인은 입이 아주 커서 소입만 했지요.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가 생일 잔치를 한다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돼지코 남편과 소입 부인은 걱정이 태산이었죠. 여보, 저 생일 잔치에 가실 거예요? 글쎄, 나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잔치에 가면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게 뻔하니 말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안 가면 친구분이 서운해 하실 테고요. 맞아요. 그러니 어쩌지요? 옳지. 여보, 좋은 생각이 있어요.
소입 부인이 돼지코 남편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라니 그게 무엇이오? 당신 코는 양초를 녹여서 코처럼 만들어 붙이고 제 입에는 쌀가루 반죽을 붙이고 그 위에 분을 바르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하,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려. 부부는 기뻐하며 얼굴에 치장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즐겁게 친구 생일 잔치집으로 향했어요. 여보게, 오랜만이네. 여보게, 잘 왔네, 잘 왔어. 그런데 자네 더 잘생겨진 것 같네, 그려. 뭘.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을 본 부부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추운 겨울이라 방에 불을 너무 많이 뗀 것인지 방안이 후끈후끈 더웠어요. 게다가 따끈따끈한 음식을 먹다 보니 신랑 코에 붙어있던 양초 코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코가? 어머 여보, 당신 코가? 코가? 아이고 어떡해? 근데 너무 웃겨요. 아이고 눈물 나. 부인이 처음에는 당황해하더니 남편의 모습이 너무 우스워 그만 깔깔 웃다가 자기 입가에 붙인 쌀가루 반죽이 뚝뚝 떨어져 버렸지요. 어이쿠, 여보, 당신 입도 다 떨어져서 엉망이 되었구려. 예? 어머머, 그러네요. 내 코도 엉망이 되었고 당신 입도 엉망이 됐구려. 응? 남편도 부인의 모습이 우스워 배를 잡고 웃었지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답니다. 오호, 부인 입은 여물 먹는 소 입이네요. 응? 저 남편 코는 돼지 코고요. 방안이 모두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그때 부부를 초대한 친구가 두 사람을 보고 말했지요. 여보게, 어쩐지 못 본 새 더 잘생겨진 것 같다 했더니 그 양초 코를 만들어 붙였던 건가? 그랬네. 이렇게 허무하게 녹아버릴 줄 모르고 말이네. 괜한 짓 해서 창피만 당했구만. 창피라니 무슨 말인가? 여기 온 사람들 중에 다 반듯하게만 생긴 사람이 어디 있나? 누구나 다 한두 군데는 잘생기고 또 어디 한두 군데는 못생기고 그렇지. 누가 누굴 창피해준단 말인가? 친구의 말에 듣고 있던 손님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럼요. 보시오. 나는 눈이 쭉 찢어져서 사람들이 눈을 감았냐 떴냐 한다니까요. 아유, 저는요, 입이 뾰족해서 생쥐입이에요. 방 안에서 다시 한바탕 웃음소리가 났어요. 돼지코 남편과 소입 부인도 말했죠. 예. 우리도 이제부터는 그냥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부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재미있는 추억으로 삼기로 했어요. 그 후 부부는 못생긴 걸 원망하지 않고 남을 도와주며 착하게 살았답니다.
토끼 간 가져오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바닷속에 용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왕님이 그만 병이 나셨지 뭐예요. 여봐라, 의원을 모셔오너라. 예. 불려온 의원이 용왕님을 진맥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니 왜 그러시오? 무슨 병인데 그러시오? 신하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요. 용왕님의 병은 용왕님의 병은? 무엇이오? 빨리 좀 말하시오. 용왕님의 병은 토끼 간이 약입니다. 토끼 간? 아니, 토끼가 무엇이오? 신하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물었어요. 토끼란 것은 땅에 사는 짐승으로 깡충깡충 뛰어다닌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봐라, 모두 들었느냐? 어서 가서 토끼를 잡아오너라. 그런데 신하들이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아니 왜 아무 말이 없는 것이냐? 마마, 고래대감이 가는 게 좋겠사옵니다. 고래대감이 자기네 조상이 땅짐승이었다고 늘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오호, 문어대감, 그건 오래전 일이요. 문어대감이야말로 발이 많으니 성큼성큼 가서 토끼를 확 안아오면 될 것 아니오. 아니 고래대감, 발이 많다고 하나 땅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내가 어떻게 토끼를 잡아온단 말이오. 시끄럽다. 그만들 하여라. 그래, 이 많은 신하 중에 토끼를 잡아올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냐. 그때 의원이 고개를 들고 말했죠. 마마, 자라는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사니 자라가 가면 어떻겠습니까? 오, 그렇구나. 여봐라, 어서 자라를 불러오너라. 자라는 용왕 앞으로 불려왔어요. 자라야, 이 그림 속에 있는 토끼를 잡아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네게 높은 벼슬을 내리마. 예, 용왕님, 제가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꼭 잡아오겠습니다. 자라는 토끼 그림을 가지고 땅으로 올라왔어요. 땅 위에는 마침 봄이 와서 나비들이 훨훨 날아다니고 새들은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를 불렀죠. 어디에 가서 깡충깡충 토끼를 찾지? 자라는 이리저리 살펴보며 토끼를 찾아다녔어요. 저기 덩치 큰 짐승에게 물어봐야겠다. 저기 여보시오, 이렇게 생긴 친구 못 보셨소? 소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와 그림을 보았어요. 그건 도선생 아니오? 저기 참나무 숲에 있던데.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마침 토끼는 참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라는 그림을 보며 옳지, 토끼가 분명하구나 하고는 살며시 다가가서 토끼를 흔들었어요. 여보시오, 혹시 도선생 아니시오? 깜짝이야. 누구세요? 미안하오. 반가워서 그랬소. 나는 바닷속에 사는 별주부 자라라고 하오. 자라? 그런데 왜 그러세요? 이 유명한 토선생을 만나니 정말 기쁩니다. 유명해요? 아니 바닷속에까지 내 이름이 알려졌다고요? 그럼요. 모두들 토선생을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다오. 그래요? 토끼는 좋아서 쌩긋 웃었어요.
그러니 토 선생, 우리 용궁에 한번 놀러가 보시겠소? 글쎄요. 낯선 곳이라 썩 내키지 않는걸요. 우리 용궁이 얼마나 살기 좋다고요. 게다가 우리 용왕님은 잘생기고 재주 많은 동물을 찾고 계신다오. 그런 인재만 있으면 아주 큰 벼슬을 주시겠답니다. 어떠소? 나와 함께 용궁으로 가지 않겠소? 토끼는 귀가 솔깃했어요. 하지만 나는 땅짐승이라 바닷속엔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거라면 걱정 마시오. 내 등에 올라타면 용궁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오. 그래서 토끼는 자라 등에 올라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바닷속 풍경은 토끼 생각보다 훨씬 멋있었어요. 보석처럼 예쁜 물고기들이 꼬리를 흔들며 토끼를 반겼죠. 저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집은 뭔가요? 저기가 바로 토 선생이 살게 될 용궁이라오. 빨리 가요. 토끼는 신이 나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했어요. 드디어 자라가 토끼를 용왕님 앞으로 데려갔어요. 오호, 네가 바로 토끼로구나. 예, 용왕님, 제가 바로 토끼입니다. 여봐라, 뭐들 하느냐. 어서 이 토끼를 잡아라. 바닷속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토끼를 묶었죠.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토끼가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토 선생 미안하오. 우리 용왕님 병에 토끼 간이 약이라 해서 일이 된 것이오. 자라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토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지 하고 얼른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마마, 제 간이 마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니 큰 영광이옵니다. 그런데 마마, 이 일을 어쩌지요? 제 간은 여기 없습니다. 아니 뭐라고? 간이 없다고? 자라가 놀라서 말했어요. 간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용왕님도 눈이 휘둥그레졌죠. 제 간이 약에 쓰인다고 소문이 나서 만나는 짐승들마다 간을 달라고 어찌나 조르는지 밖에 나갈 때는 잘 씻어서 바위 틈에 숨겨둔답니다. 토끼의 말에 자라가 벌컥 화를 냈어요. 감히 누구를 속이려 하느냐? 어찌 간을 넣었다 빼었다 하겠느냐? 자라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 배를 갈라도 간이 나오지 않으면 용왕님의 병은 영영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토끼가 눈도 깜박이지 않고 말하니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마침내 용왕님이 말했죠. 토끼야, 정말 간을 가지고 올 것이냐? 그럼요. 저한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간을 뭐 하려고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토끼는 다시 자라 등에 업혀서 땅으로 돌아왔어요. 아휴, 살았다. 토끼는 이리 깡충 저리 깡충 뛰며 춤을 추었죠. 토 선생, 갈 길이 머니 빨리빨리 간을 가져오시오. 자라가 조바심이 나서 말했어요. 그러자 토끼가 웃으며 말했죠. 간을 가져오라고? 이 미련둥이 자라야, 몸 안에 들어있는 간을 어떻게 꺼낸단 말이냐? 뭐라고? 그럼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오? 이 토끼님이 그렇게 쉽게 죽을 줄 알았느냐? 자,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어서 바다로 물러가거라. 아이고 용왕님.
울고 있는 자라를 남겨두고 토끼는 깔깔 웃으며 깡충깡충 산으로 뛰어가고 말았답니다. 홍시와 호랑이.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둘이 사는 박씨 총각이 살았어요. 박씨는 얼마나 정성껏 어머니를 모시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늙으신 어머니가 그만 병에 걸리셨어요. 어머니는 점점 얼굴이 헬쓱하게 말라갔지요. 박씨 총각은 좋다는 것을 모두 구해 어머니께 드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간호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머니, 더 기운이 없으세요? 얼굴빛이 더 안 좋으세요. 그렇구나. 입맛도 없고 움직이기도 힘들구나. 어머니, 입맛이 없으셔도 죽이라도 좀 드세요. 그래야 기운이 나시지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아. 아휴, 어머니, 어쩌면 좋아요. 박씨는 물도 입에 대지 않는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얘야, 그런데 딱 한 가지 먹고 싶은 게 있구나. 예? 어머니 드시고 싶은 게 무엇인지요? 무엇이든 제가 구해다 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망설이는 표정이셨어요. 아니다, 그만두거라. 왜 그러세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말해도 소용이 없단다. 지금 구할 수 없는 것이라. 박씨는 애가 타서 물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가 드실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구해올게요. 어머니는 겨우 입을 떼서 말했답니다. 그 홍시가 먹고 싶구나. 그 연하고 부드러운 홍시를 딱 하나만 먹었으면 기운이 날 것 같구나. 홍시요? 어머니의 대답에 박씨는 가슴이 턱 내려앉았어요. 지금은 한겨울이라 홍시가 나오지 않는 철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씨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수를 쓰든 홍시를 갖다 드릴게요. 한겨울이었지만 박씨는 감나무를 찾아다녀 보았어요. 하지만 역시 아무리 찾아다녀 보아도 홍시가 달린 감나무는 보일 리가 없었지요. 박씨는 애가 탔어요. 그래서 열심히 빌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큰 호랑이 바위를 찾아가 날마다 기도를 드렸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홍시 하나만 구할 수 있게 해주소서. 홍시를 구해 어머니 병이 나을 수 있게 해주소서. 박씨는 기도를 하고 나면 또 홍시를 찾아 먼 곳까지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씨 앞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박씨는 놀라고 무서워 호랑이에게 말했지요. 호랑이야, 날 잡아먹으려는 것이냐? 난 괜찮다만 내가 죽으면 혼자 계실 어머니가 걱정이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호랑이가 박씨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자기 등에 타라는 듯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 호랑이야, 네 등에 타라는 말이냐? 박씨가 물으니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호랑이가 시키는 대로 호랑이 등에 올라탔지요. 그러자 호랑이가 날아가는 듯 빠른 속도로 달려 어느 집 문 앞에 박씨를 내려놓았답니다.
아니, 이 밤에 여기는 왜 데려온 거지? 아무튼 밤도 늦었으니 이 집에서 하룻밤 자야겠다. 여보시오, 주인 계십니까? 길 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나왔어요. 아, 예, 그러시지요. 헌데 오늘 집안에 제사를 지내 음식이 있으니 좀 드시고 주무세요. 집주인은 박 씨를 손님 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제사 음식으로 상을 차려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본 박 씨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가져온 음식 중에 박 씨가 그렇게나 애타게 찾아다니던 홍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 귀한 홍시가 여기에 있었다니? 아, 호랑이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것이로구나. 그 큰 호랑이 바위에 기도를 했더니 소원을 들어준 것이야. 이보시오, 주인 양반. 이 홍시를 제가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박 씨는 주인에게 병이 깊은 어머니가 홍시를 꼭 드시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호랑이가 이곳까지 태워온 것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러자 주인은 감탄하며 말했답니다. 아, 이렇게 효성이 깊으시다니. 그럼 제가 홍시를 몇 개 더 드릴 테니 내일 날이 밝으면 어머니께 갖다 드리시지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인어른, 이걸 얼른 어머니께 갖다 드리고 싶으니 저는 그럼 지금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요. 이 캄캄한 밤에 어떻게 가시려고? 예, 홍시를 기다리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잠이 올 것 같지 않네요. 박 씨는 주인에게 다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그 집 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막상 나오니 캄캄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랐지요. 처음 와보는 낯선 곳이라 통 길을 모르겠네. 바로 그때 아까 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호랑이는 또다시 박 씨 앞에 넙죽 엎드렸고 박 씨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지요. 호랑이가 쏜살같이 달려 어머니가 계시는 집에 도착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홍시를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얘야. 밤늦도록 오지 않아 걱정했단다. 박 씨는 가져온 홍시를 꺼내 어머니께 드렸지요. 아니, 정말 홍시로구나. 이것을 어디서 구했느냐.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들은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다 너의 지극한 효성 때문이로구나. 호랑이가 네 효심을 알고 도와준 게야. 고맙구나, 아들아.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홍시를 받아들고는 맛있게 드셨지요. 며칠 후 어머니는 씻은 듯 병이 낫게 되었고 어머니와 박 씨 총각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